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볼게요. 이론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보면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면 특정의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 적합성은 제고된다. 신뢰성이 낮아지는데 목적 적합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건 처음에 취득했던 그 가격 그대로 적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신뢰성은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목적 적합성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항목들은 전부 다 올바른 표현이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죠. 2번,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4번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죠. 경영성과와 관련된 정보는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취득원가에 취득세에 포함해야 하고 그리고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 취득과 관련하여 구입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셔야 하고 그 다음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돈도 다 포함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1번 만기보유증권은 유가증권의 형태상 주식은 안 되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채권만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매도가능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며 주식 형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도 가능하죠. 2번 틀렸고 3번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며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동그라미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에만 적용되며 틀린 표현이죠.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채권에만 분류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5번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에 대한 분류가 헷갈릴 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우리 프로그램에서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자본 조정이 아닌 항목은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에 인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열티 수익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이자 수익도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배당금 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을 하는 게 맞고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한다 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7번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원가 계산하실 때는 상품 T계정 그려보시면 되겠죠. 기초상품 재고액 차변에 50만 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대변 밑에 150만 원 그리고 단기 순매입액을 이쪽에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계산될 때 사용되는 금액은 총 매입액 그리고 매입 이 금액이겠네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금액을 뺀 금액을 순매입액이니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800만 원에서 빼기 75만 원 그러면 725만 원이 순매입액이겠죠. 여기서 타계정 대체 금액은 제품을 마이너스 시키지만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에 별도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30만 원 계산해보면 725만 원 더하기 50만 원 차변의 합계 775만 원에 마이너스 150만 원 빼기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매출 원가가 59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연문은 X1년 12월 26일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나 상품 판매대금 전액이 X2년 1월 5일에 입금되어 동일자의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위 회계 처리가 X1년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문제를 해석해보면 X1년도에 상품을 인도했으면 이때 수익이라고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X2년도 즉 내년에 돈이 들어와서 내년의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에선 매출을 하게 됐을 때 분계인 대변의 상품 수익이죠. 그리고 차변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적었겠죠. 자산이네요. 이와 같은 분계를 빼먹은 거기 때문에 올바른 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적히겠죠. 수익의 과소계상. 그리고 올바른 금액보다 자산이 적게 적히겠네요. 자산의 과소계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자산의 과소계상 1번이 답이 되겠죠. 9번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것은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과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된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 모양을 보이는 밑에 구간은 고정원가, 그리고 위의 원가는 변동원가, 합쳐진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기본요금이 있는 원가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요금 같이 기본요금이 있는 원가 행태를 준변동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가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1번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의 수량을 구하세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공손은 비정상 공손인데요. 제공품 티 계정을 그려서 완성품 개수를 구해보면 기초 제공품 400개, 단기 착수량 1000개, 기말 제공품 200개, 그리고 공손된 수량이 200개면 완성된 수량은 100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완성된 수량의 5%만큼을 정상 공손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공손 수량 중에서 1000 곱하기 5%인 50개는 정상이고 나머지 150개가 비정상 공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땐 티계정을 그려서 풀어도 되지만 12번 문제는 티계정을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재 그리고 직노, 재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말이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공장 전력비 5만 원과 공장 임차료 20만 원, 이 네 가지 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75만 원이 되겠네요. 13번부터는 부가세 문제이죠.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죠.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네요. 14번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4번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5번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 1영년에 재화 용역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죠.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고 3번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입니다. 회사 코드는 남다른 패션 8106인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계정 과목에 대한 저교를 추가 등록하는 문제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메뉴로 들어가시고 코드 번호 511 찾아야 하니 코드 번호 쪽 클릭하고 511 이렇게 누르면 해당하는 코드 복리후생비 검색이 됐고 문제에서는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추가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금 조교 먼저 밑으로 내려서 빈칸 클릭하고 숫자 9 엔터 그리고 내용은 생산 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 조교는 밑에 빈칸 클릭하시고 3 엔터 직원, 휴가비, 보통예금, 인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이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일반 거래처 탭의 가장 밑으로 내려서 빈칸 클릭하시고 450 엔터 그리고 주식회사 대박 그 다음 유형은 3번 동시 이렇게 전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403-81-51065 대표자 성명은 박대박 업태는 제조 종목은 원단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 직접 입력으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달서원길 그리고 16 이렇게 오타 없이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전기분 재무제표들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수정하는 순서 먼저 적어보면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재원, 손이제 이 순서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수정해야 할 부분은 광고 선전비이고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나온 광고 선전비인이 800번대 광고 선전비겠죠. 광고 선전비 금액을 380에서 530으로 수정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손익계산서부터 수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먼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광고 선전비 금액을 53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인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셔서 바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불러오기 위해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 이렇게 예를 눌러주시고 당기순이익 금액이 바뀌어서 미처분이익 잉여금 금액도 바뀌었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2월 잉여금 금액을 미처분이익 잉여금 바뀐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163400 플러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대차 차액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까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분계 내용을 입력하는 문제죠.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갈게요. 날짜는 7월 18일 먼저 변경 누르고 7 엔터 18 괴한공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 중 일부는 아래에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을 먼저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외상매입금 3,300 적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의 어음을 발행한 거니 대변에 지급어음 쓰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금액이 2,300이죠. 2,300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괴한공구, 금액은 3,300, 대변에는 지급어음, 그리고 괴한공구, 그 다음 금액은 2,300,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날짜는 7월 30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2만 원이다.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확정, 대손 처리된 상황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18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 처리한 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하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32만 원밖에 없으니 32만 원이라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지수포장 금액은 180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코드번호 플러스 1번이기 때문에 109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32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30일 날짜 변경할게요. 8월 30일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형제 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계약금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기존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하변에 선급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 이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 상황이니 일단 계약금은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켜 주시고 선급금 1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시고 하변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거니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에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형제상사 금액은 500 대변에는 선급금 거래처 형제상사 금액은 150 나머지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18일 날짜 변경할게요. 4번 10월 18일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 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다.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단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빚을 면제받아서 채무를 면제받아서 발생한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표이사죠. 1,950만 원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0월 25일 날짜 변경하고 시장조사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 지급했던 출장비 300만 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이 금액 중 실제 여비교통비로 지출한 285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잔액 1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4일 분계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10월 4일에 이렇게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놓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 가지급금을 다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가지급금 300, 그리고 차변의 여비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은 여비교통비, 영업부 사원이니 판관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285만 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했으니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증가했죠. 차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10월 25일 대변의 가지급금 금액은 300,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금액은 28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1월 4일 날짜 변경해 줄게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이백 5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확정 기여형 즉 DC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차변의 비용 처리해 주셔야 하고 확정 급여형일 때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차변의 퇴직급여라고 쓰시면 되는데 퇴직급여 영업부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200 그리고 생산부는 퇴직급여 제조원가 500번대 계정 과목으로 3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입력해보면 퇴직급여 500번대 먼저 입력하면 3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입력하면 금액은 200이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날짜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문제에서 제품을 직수출했다고 나와 있으니 매출 코드에 16수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공급가액 5천만 원, 코드는 HK4,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이니 1번 직접 수출, 그 다음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에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적어놨겠죠. 선수금을 없애줘야 하니 차변의 선수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8월 5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8 엔터 5 엔터. 문제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판매의 세금계산서면 1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코드는 동도유통 이렇게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에 1,000만 원은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니 일단 받을 어음 증가시켜 주시는데 동도유통이 아니라 거래처를 서도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1,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하니 구입했으니 매입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 카과 또는 카면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카과겠죠. 57 카과 공급가액 란에 포함된 금액 484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알아서 부가세가 나눠지는 코드이고 거래처는 하만전자 그리고 카드 4는 국민카드죠.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 4번 카드로 하신 다음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이니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4번 11월 11일 날짜 변경할게요. 여기에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죠. 받으려면 매입 코드 그리고 계산서니 53 면세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거래처는 덜함이죠. 덜함. 그 다음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한 다음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본사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훈련비가 나간 거기 때문에 차변의 교육훈련비 그리고 영업부 직원이니 800번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대변에 대금은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하니 11월 1일에 가서 계약금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계약금 지급했을 당시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했을 테니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날짜 11월 1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선급금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100만 원 있는 거 대변에 선급금 100만 원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즉 선급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하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연구용 재료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구입의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가 되겠죠. 50일 과세 입력하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거래처는 미래상사네요.
미래상사,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지금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구입했는데 이 재료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연구개발에 사용된 금액 중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하겠네요. 만약에 무형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경상연구개발비인 점도 참고해주세요. 차변에는 개발비로 해주시고 대변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2월 4일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교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받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차와 관련돼 있으면 그 차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하겠죠. 여기에서 이 차량이 승용차인데 2000cc 즉 1000cc를 초과했으니 54불공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54불공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8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 즉 나누기 1.1 이렇게 해주셔서 공급가액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82만 5천 원 나누기 1.1 하면 7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급가액 75만 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차차카센터,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3번 개별소비세법 차량 구입 관련이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이렇게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데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거니 5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8월 2일인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입력해 볼게요. 8월 2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읽어보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대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잘못된 항목을 올바르게 수정하세요. 자, 지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계정 과목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 즉 비품에 대한 대금 지급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품을 구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대변에 처리가 되어 있는 거에 결제를 했으니 지금은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을 F2번 누르고 미지급금 이렇게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9일 2번 문제는 차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 금액은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 신입사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운송 관련하여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내용을 입력해줘야 하는데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했죠. 즉 일반 전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올바르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올바르게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날짜를 11월 19일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셔서 샀는데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러면 매입에 50일 과세 코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33만 원이니 공급가액은 30만 원 입력해 주신 다음 4차 운송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이렇게 매입하면서 발생한 운송비는 해당 매입하는 자산에 플러스를 해주셔야 되겠죠. 즉 차변에는 원재료 그대로 놔둬주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 11월 19일 치고 들어가서 해당하는 이 분계는 체크하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까지 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5번 결산정리 문제입니다. 자동으로 하는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이 5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죠. 수동자동 먼저 나눠볼게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이죠.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차변 대변 분계 입력하면 되니 분계 한번 해볼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 도난, 파손 등의 사유로 수량 부족이 발생한 제품의 원가는 200만 원이다. 단 수량 부족의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난, 파손 등의 사유로 수량이 부족한 것을 감모라고 이야기하죠. 이 감모 손실에 대해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해야 하고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한 거니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차변의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대변에는 수량 부족한 재고자산이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이렇게 적어주시고 반드시 적요 8번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제품 적요란에 숫자 8번 엔터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액 광고 선전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결산 시 미사용한 250에 대해서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세요. 단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여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에서 올해 홍보 목적으로 계산기를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 계정을 사용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광고 선전비 중에 미사용한 부분이 있으니 광고 선전비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비용 감소니 대변의 광고 선전비,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소모품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250, 대변에는 광고 선전비 그리고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법인세의 비용이니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날짜 1월부터 12월 검색하신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란에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액 입력하는 곳이 있죠. 문제에서는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하는데 별도의 장부에 가지 않아도 결산 전 금액 란이 선납세금으로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니 이 금액을 오른쪽에 한 번 더 650 이렇게 적어주시고 총 금액이 1,075만 원이니 1,075만 원에서 빼기 선납세금 금액인 650만 원을 빼주시면 425만 원이 나오죠. 425만 원을 추가 계상액 란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6번의 1번은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 거래처를 물어봤으니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네요. 거래처 원장에서 날짜 6월 말이니 6월 말일자가 뒤에 검색이 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는 6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조회해 볼게요. 외상 매입금 검색해 주시고 거래처는 엔터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금액을 물어봤으니 여기 잔액 칸을 봐주시면 되고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보면 6,300만 원인 다솜상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다솜상사, 금액은 6,300만 원. 2번은 부가세 신고기간 일기 확정 신고기간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부가가치 탭으로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 신고서의 날짜 4 엔터 6 엔터 이렇게 친 다음 납부 환급세액 여기 나와 있는 다 동그라미 다에 있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1,125만 7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3번 2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 이렇게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찾아야 하는 항목은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시면 편하겠죠. 총계정 원장에 가서 날짜 4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인데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발생한 금액이니 차변에 있는 이 금액을 봐주셔야 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6월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월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장부조회 문제까지 이렇게 답을 찾으시고 나서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6번 문제들의 답안을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답안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6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